1만 시간의 재발견.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그레드웰은 2008년 아웃라이어란 책을 출판합니다. 당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유행시킵니다. 그가 말한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론으로 누구나 하루 3시간, 10년만 투자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그레드웰은 플로리다 주립대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연구 논문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에릭슨 교수는 자신의 저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을 통해 말콤 그레드웰이 자신의 논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밝힙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 전략 없는 최선의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릭슨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기만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음 3가지로 제시합니다. 1. 목적의식 있는 연습. 목적의식 있는 연습은 우리가 단순한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한 연습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그저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행동만으로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목적의식 있는 연습은 목표를 잘게 쪼개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연습에서 벗어나 목적의식 있는 연습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생님이나 지도자, 멘토 등 전문가 등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연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드백이 없으면 어떤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인 컴포트존을 벗어나야 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에릭슨은 의사 집단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수행 능력을 측정한 연구 결과 20-30년 동안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갓 의대를 졸업한 2-3년차 의사들보다 실력 면에서 더 나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자기 실력이 충분하다고 믿으면서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일상 진료의 대부분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과 무관했으며 심지어 실력을 유지하는 일과도 무관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안락한 컴포트존을 벗어나 분명한 목표와 도달하고자 하는 계획, 진척 정도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집중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2. 의식적인 연습. 우리는 일상생활을 그럭저럭 해나갈 정도로 노력하지만 무엇이든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이상을 해내려고 채찍질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연습은 개인의 최대치에 가까운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런 노력은 일반적으로 즐겁지 않으며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목적의식이 있는 연습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성과를 높이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를 의식적인 연습이라 명명했으며 이러한 연습이 없다면 1만 시간의 노력과 성실함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값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에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살짝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푸시업을 하다 더 이상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지점입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넘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3. 심적 표상. 전문가와 보통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심적 표상에 있습니다. 심적 표상이란 사물, 관념, 정보 이외의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뇌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 상응하는 심적 구조물입니다. 쉽게 말해 보디빌딩 선수처럼 몇 기를 들어올려 자신의 근육량 등 신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미적분이나 악기 연주처럼 실력의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심적 표상은 후자에 설명한 정신적 요소가 포함된 영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에릭슨은 모든 사람은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람이 가진 자세함의 정도는 다르다고 합니다. 예컨대 모나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즉시 머릿속에 해당 그림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때 떠오른 이미지가 모나리자에 대한 사람들의 심적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적 표상은 사람들마다 디테일한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앉아있는 장소, 머리 모양 등을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하지만 모나리자의 대강의 생김새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디테일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적 표상의 자세함의 정도, 즉 심적 표상이 디테일할수록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심적 표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범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심적 표상의 양과 질입니다. 그 분야 최고 전문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심적 표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단연간의 연습으로 뇌의 신경 조직망이 바뀌어 고도로 전문화된 심적 표상을 만들 수 있었고, 이런 심적 표상 덕분에 놀라운 기억력, 패턴 인식, 문제 해결 능력 등 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에릭슨은 의식적인 연습은 다음과 같은 7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1.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방법으로 시작한다. 2.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3.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 4.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한다. 즉, 개인이 온전히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5.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따른 수정을 받아들인다. 6. 효과적인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신경 쓴다. 7. 기존에 습득한 기술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감사합니다. 두골님이었습니다.